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저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책 속에 등장하는 여성 비하 또는 여성에 대한 성의식을 두고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같은 책의 내용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과 관련한 표현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 문제의 책에 바로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 선례를 만든 건 아니지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살을 택하는 정치인이나 기업가들이 많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바로 나름대로 이기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죽음으로 포장하기도 한다. 아하.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자살자들은 패배자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패배자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글쎄요. 이 내용도 또 앞뒤 문맥을 또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표현,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이 표현만 떼는 것만이라도 해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이 아닌가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아마 이제 자살을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그렇겠죠, 하다가 물론. 이제 네, 쓴 장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커다란 비리 때문에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마치 자살한 것처럼 이렇게 네. 쓴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원래 적어도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이제 뭐 친박 세력이라든지 이렇게 극우 쪽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논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조각 거기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하기 힘든 거고 그전에도 보면 무슨 뭐 술과 여자 이런 문제에서는 뭐 없으면 장모라도 있어야 술맛이 나는 식으로 이렇게 쓴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엔 여성에 대한 엄청난 비하고 네. 어떻게 해서 과연 그전에 자기 자신이 장관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에 이렇게 썼다고 하는 거는 평소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쓰는 거거든요. 그냥 술 마시다 한마디 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상당히 부적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 합니다. 책 말고 또 다른 기고문에서는 또 노인을 비하하는 발언이 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예. 또 어떤 표현이 노인을 비하한 걸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인을 루저라고 했는데 노인들이 대부분 이제 정년퇴직하면은 지금 이제 건강 때문에 네. 산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네. 돈이 있으면은 뭐 다른 걸 하겠지만 골프도 치고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산을 가는 건데 그거를 마치 세월에 밀려난 루저들의 술 냄새. 그러니까 산에 가서 뭐 가끔 내려와서 술도 마시고 하는 걸 저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노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자기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산에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죠. 그리고 네, 또 여성도 또 약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산에서 마주치는 여성도 편치 않다. 진한 화장품 냄새에 나무와 풀이 질식할 지경이다.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가치관. 네. 그런 것들이 좀 일반적인 사람과 차이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안경환 후보자 이 출근길에 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괜찮아요. 그리고 뭐 필요하면 이번에 자, 안경환 후보자는 계속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달라, 판단을 해달라. 이거는 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여성을 비하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전체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저런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빨리 하는 것도 더 지금 일 진행에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직업 정치인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자이고 또 책을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이는데요. 그렇게 뭐 사과를 했다 한다면 훨씬 부드러워지긴 하겠죠. 그러면서 혹시 앵커님 그 남자란 무엇인가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자, 다는 아니고요. 이 보도 때문에 제가 발췌해서 몇 페이지를 네. 좀 읽어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못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 전체를 읽어달라, 전체를 읽으면 뭐 맥락은 다를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직접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다른 부분을 한번 좀 소개할까 합니다. 짧게. 네. 이 책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성매매는 노동자의 절대 다수인 여성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악의 제도이다라든지 네. 기타 뭐 공공장소에서 성폭행은 범죄입니다라는 표어가 있는데 너무나 자명한 사실을 거듭 강조해야 하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라든지 네. 이게 다른 부분을 보자면은 여성을 비하했거나 아니면 성매매를 옹호했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내용들이 지금 책에 있거든요. 네. 물론 저도 전체를 못 읽어봤습니다만 아마 전체를 읽어보신 분들이 지금 이 책에 대해서 서평을 많은 분들이 이미 쓰셨습니다. 올해도 그렇고요, 작년 말도 그렇고요. 이런 네. 거를 포탈에서 검색해서 읽어보시면은 이 책을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저도 좀 전체를 생각이- 읽지 네. 못했지만 발췌독한 내용을 보면 글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점, 남자의 문제점, 통상적인 부분들을 쭉 나열을 하고 중간 이후에 본인의 생각을 탁 넣으면서 전환을 하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문제점, 통상적인 부분들을 나열하는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박소영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책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발췌된 부분, 논란이 된 부분만 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치면 그 현실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현실에서 여성이 뭐 술자리에 장모라도 있어야 된다고 인식을 한다든가 이런 인식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의 맥락이 뭐 전체적인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뭐 뭐로 가든 뭐 서울만 가면 된다고 정체적인 뭐 주제, 의식 이것만 맞으면 그 내부의 표현 하나하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탑10 패널들 사이에서도 이 책의 내용과 표현을 두고 의견이 조금씩 다른 걸 보면은 분명히 논란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내용까지는 미처 생각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사실은 이제 안경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인권 침해를 많이 한다. 검찰 개혁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원래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다면은 검찰 개혁에는 적임자다 해가지고 한 건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이제 튀어나오게 된 거죠. 네. 결국에 이제 이거는 만약에 자기 자신의 생각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끝까지 고수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다른 얘기를 쓰려고 예를 든 것들이다. 이렇게 했다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빨리 안경환 후보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그 2006년에 조영래 평전도 쓴 적이 있거든요. 네. 안경환 후보자가. 그 당시에 그 권인숙, 지금 교수죠. 네. 그 부천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 그분이 쓰는 글을 보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비판하면서 네. 그 중에 이제 여성에 대한 어떤 성적 비하 그런 표현들이 그 책에도 있었던가 봐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비판한 글을 봤는데 그런 걸 본다면 이 안경환 후보자가 평소에 이 성향이 좀 리버럴 로맨티스트라고 할까요? 뭐 이제 네.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아마 글을 쓰는 데서 굉장히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막 썼던 그런 영향이 좀 과거부터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중요한 건요.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 얘기입니다. 이 청문회의 존재 이유는 다 통과시켜주면은 왜 청문회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검증을 하고 걸르고 낙마가 되고 이래야 청문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 과거에도 보면요.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인원들이 꽤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 저 중에서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국회의원 출신은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이제 의원 출신들은 100%다 통과가 100% 됐고요. 다 됐고요. 낙마한 사람들은 전부 다 비정치인들인데 네. 김대중 정부에서는 2명, 노무현 정부에서 6명,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12명, 박근혜 정부에서 10명인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데도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원래 도입된 건 2000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국무총리 등에서만 도입이 됐고 이 국무위원 전체에 대해서 도입된 것은 2005년 7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부터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거죠. 12명, 그리고 박근혜 정부 10명.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청와대에서도 소위 말하는 출구 전략,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면 누군가 한 명은 상징적인 존재로 낙마자 하나를 꼽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 지금 다가온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 중에 누가 지금 유력한 제1호 낙마자가 될까요? 왜냐하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모두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명 정도는 낙마시켜줘야 야당과도 뭔가 얘기가 통할 거 아닙니까? 누가 지금
유력한 1호 낙마자로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 이제 네 분의 후보자들이 있는데 저희 뭐 저기에서 누구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이제 가장 희생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조심스럽군요. 예. 네. 그건 좀 어려운데 사실 이제 가장 전체적으로 5개 기준에서 누가 가장 많이 걸리고 죄질이 좀 안 좋느냐 그렇게 하기로 하면 사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셉니다. 저희 네 사람보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어떻게든 구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실은 뭐 그냥 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 앵커 말씀대로 누군가 희생자로 만약에 해야 된다. 그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기준에 맞으면 하는 거고 기준에 너무 부적격이다. 그런 사람은 낙마를 시켜야 되는 거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200년 동안 장관 한 500명 정도의 인사청문회 가가지고 9명뿐이 그 낙마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기준에 합격하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시에는 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 핵 미사일, 핵 개발, 그리고 미사일 발사 도발을 중단할 시에는 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북한의 호응을 촉구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도 논의할 의향이 있다라는 입장을 천명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전향적인 이 남북 관계의 흐름이 되지 않을지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글쎄요. 북한에서 뭔가 화답이 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북한의 화답도 중요하지만은 네.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든 남북 관계에 물꼬를 틀려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한 거는 내가 묵인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만 안 하면 내가 앞으로 남북 관계를 잘 가져가겠다. 북미 대화까지도 해가지고 뭐 수교 뭐 평화협정 이런 체결까지 가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과연 남한 내에서도 즉 우리 이 내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많을지 이거가 사실은 의문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의 기본 입장은 북핵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미국도 그렇고 심지어 그렇죠. 중국도 북핵은 용인할 수 없다거든요. 과연 지금까지 개발되는 마지막 지금 앞으로 마지막 남은 한 번의 핵실험 정도가 남아있는 건데 5차 핵실험까지는 모두 인정해주고 6차 핵실험만 안 하면 그러면 우리가 대화로 가겠다? 과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 수 있을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종합 뉴스에서 또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